자, 현대글로비스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시고요. 11월, 12월, 1월 현재까지의 추이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는 11월과 12월에는 거래량도 별로 없고 주가도 지루한 행보세를 좀 보여줬었죠. 하지만 1월 들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탄력성 있게 계속 레벨업 시도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좀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 단계 더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는지 이따가 탐방 리포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은 29만원이고요. 현재가 대비 상승률은 17.64%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난 10월 이후 목표가 제시 추이를 보면 10월에는 20만 5천원 목표가 제시한 리포트 나오고요. 그렇죠. 20만원, 22만 5천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한 20만원에서 한 25만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지루한 행보세를 볼 때는 보통 20만원에서 한 25만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했다가 연초 이후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성을 띠면서 30만원이 넘는 이런 목표가 제시한 리포트가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30만원, 32만원, 36만원 그쵸, 목표가 좀 제시하고 있고요. 자, 보니까 보니까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4분기 실적 리뷰와 관련된 요 리포트 눈에 띄죠. 자, 그럼 이 리포트 핵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제목 보면은 4분기 실적 리뷰 하이엔드 헤비한 이익 체력이라 되어 있습니다. 높고 무거운 이익 체력이라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두 줄 요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해외 부분 비용 절감과 물량 확대로 이익 체력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임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운 부분에 이제 비용을 절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배를 운영할 때 가장 큰 돈이 드는 게 바로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항로를 짜거나 배를 잘 관리해서 낭비되는 돈을 줄였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물량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글로비스의 주력인 자동차 운반선, 우리가 이거를 PCTC라고 하는데요. 자, 이 PCTC에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이 테슬라 같은 다른 회사차, 이걸 우리가 비계열 물량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비계열 물량까지 가득 채워서 나르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배로 다니지 않으니까 수익이 늘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익 체력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아져도 쉽게 적자를 내지 않을 만큼 돈 버는 시스템이 탄탄해졌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볼까요? 스마트 물류와 항공 화물 등 다양한 신사업이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것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AI 로봇이 물건을 착착 이제 분류를 하고 나르는 이런 자동화된 창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항공 화물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배는 싸지만 느리죠. 그래서 급한 반도체나 이 배터리 부품은 비행기로 이제 날라야 되는데요. 이 비싼 항공 운송 시장에도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새롭게 이제 진출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회사는 성장성이 낮다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이런 편견을 깨고 첨단 기술 기업처럼 계속 커나갈 엔진을 달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배랑 트럭만 믿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이런 스마트 물류와 비행기로 나르는 이 항공화물 같은 새로운 사업들이 회사의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되어서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랫단에서 두 줄 요약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분기 실적을 좀 더 볼까요? 네, 4분기 영업이익은 5,082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 중에 해운 부분이 이익 성장을 견인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중국발 비계열사 화물이 증가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나 기아 물량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의 이런 물량까지 증가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고원가 단기 용선 비중이 축소되면서 이익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 실적으로 보는가 회사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저번에 좀 보수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좀 언급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0년 연간 목표로 영업이익 2조 1천억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올해 한 2조 2,400억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이제 낮게 그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다소 낮지만 환율 변동성 그리고 초기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은 좀 높은 레벨에 있지만 환율이 또 이제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 초기에는 또 비용도 든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 전망과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해운 쪽은 이익이 계속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이 신사업이 바로 이제 앞서 우리 두 줄력분에 봤던 스마트 물류와 항공화물이죠. 그래서 이런 해운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반의 스마트 물류 사업, 그리고 에어 인천 투자를 통한 항공화물 시장, 스마트 물류와 항공화물 시장 등 이런 신성장 동력이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도 좀 있고요.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원문을 보시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4분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었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목표 주가도 한 32만 원을 좀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리포트 한번 보시면은 현대글로비스와 관련된 이런 표나 그래프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래 가이드에 들어오시면은 이 리포트 원문을 무료로 이제 공짜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글로비스 진단해 봤습니다.